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학생들의 플래시몹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중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교복을 갖춰 입은 채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독립선언문 발표를 기다립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율동에 나섭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두가 뜻을 모아 한 몸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100년 전 나라를 지킨 순국 열사들의 값진 노력도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역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래시몹이라는 이제 영상을 찾아서 제가 같이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산시가 경남고등학교와 연산초등학교에서도 대한민국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일제 빼앗긴 나라를 꼭 되찾겠다며 목청을 높여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전 교생들이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니까 저희가 진짜 그 독립투사들의 그 감정과 투쟁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100년의 함성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학교는 모두 25곳. 1919년이 비록 100년 전 일이었지만 우리 모두 만세 행렬의 마음과 노력을 보태 나라 사랑과 역사 의식을 일깨운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산에서도 임정 100년을 기념하는 뜻깊고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100년의 물결 함께 여는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뒤 부산 그리고 부산항에서 시작한 100년의 역사는 어땠을까? 실제 부두와 선박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가 뒤섞인 임정 100년 기념 공연은 지난 100년의 의미와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영애 선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임시정부 주 프랑스 대사이자 언론인 문학인으로 유럽에서 일제히 만행과 독립의 당위성을 알린 서영애 선생. 3.1운동 뒤 18살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건너가 1920년 프랑스로 홀로 떠나 그곳에서 고려 통신사를 세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유럽에 알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엔 유족 등이 기증한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지만은 시대가 그러니까 입을 닫고 살았지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수십 년 동안 있어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임정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시민들의 손엔 태극기가 펄럭였고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뜻깊은 임정 100년을 맞아 부산 곳곳에선 3.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우암동 부산외대 옛 땅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5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전되면서 주변이 슬럼화되고 상권까지 죽자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주민들 기대감만 잔뜩 키워놓고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시멘트가 드러난 건물 벽면으로 빛바랜 간판만 쓸쓸히 남았습니다. 푸르렀던 잔디밭은 수년째 관리가 안 돼 결국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산외대가 금정구로 이사간 지 5년째. 주택가 한복판 13만 제곱미터 땅은 흉물처럼 남겨졌습니다. 학생들 만여 명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자 지역 상권 역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보증금에 이런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금 어쨌거나 하루 빨리 외대가 빠져나가기 이전 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죠. 이곳 옛 외대 앞 상점거리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점포까지 내놨는데 수개월째 팔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항만 관련 기관들을 부지에 밀집시키는 안이 최근까지 검토됐지만 일부 기관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땅 매입비가 걸림돌입니다. 라는 기대감 속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당초 지난달 말 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부산시는 최근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에 좀 정리를 좀 저도 하고 싶습니다. 수년째 각종 개발설만 난무하면서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과 반발로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을 연구로 한 BNK 여자 프로농구단의 창단 소식 참 반가운 뉴스였죠. 그런데 이 프로농구단이 생기면서 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던 주민들은 지금 쫓겨날 신세에 놓였습니다. 바로 금정 실내체육관 얘긴데요. 류재민 기자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금정구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로 체육관이 북적입니다. 이곳을 찾는 동호인들만 하루 평균 250명.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해마다 6개월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창단한 BNK 여자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금정체육관을 시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20km 넘게 떨어진 강서구나 기장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시민청원 게시판엔 시민 의견도 듣지 않고 부산시가 체육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이 동호인들이 놀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말 한마디 의논도 없이 그냥 나가라 하는 거는 너무 저희들이 붕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바로 옆 보조체육관이나 인근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고 비시즌엔 체육관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제 농구 시즌에는 그게 농구 경기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비시즌에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행사 대관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설 계획으로 있고. 하지만 KT 남자 프로농구단의 홈구장인 사직체육관도 일반 시민은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 부산시의 소통 없는 결정으로 금정 실내체육관을 10년 이상 생활체육의 터전으로 여겨온 시민들은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해양도시 부산의 주요 업종인 조선기자재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영도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한조선공사입니다. 얼마만한 배들이 우리 손으로 1937년 설립된 국내 1호 조선소 조선중공업은 1949년 대한조선공사로 명칭을 바꿉니다. 1990년 한진중공업으로 재탄생할 때까지 한국조선업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선업과 함께 부산은 선박 건조에 쓰이는 조선기자재 산업도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는 500여 개, 전국 업체 수의 80%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형 조선소가 울산과 거제 중심으로 재편된 후에도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계속 남아 지역의 기간 산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 단위로 본다면 약 90%, 80-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조선기자의 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한국조선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던 부산의 조선기자재 산업도 2010년대 중후반 급격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2011년 8조 5천억 원에 달하던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총 매출은 지난해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선 수주가 늘면서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물류센터 부지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모두 조선 기자재 부품들입니다. 조선 기자재 부품은 종류가 500가지가 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납품되는 것을 보면 조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은 한라 IMS. 직원 300명, 연매출 700억 원대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선박 계측 장치와 밸브 장비 중심에서 매년 20-3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며 최근엔 선박 폐용수 장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선박 폐용수 필터고, 이건 약품 저장 탱크, 그리고 염소 잔류량 측정기, 바닷물을 실제로 전기 분해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들이 세트로 선박에 설치돼서 선박 폐용수를 처리하는데 대략 납품 단가는 4억 원 정도입니다. 이때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좀 선박에서 첨단 분야를 국산화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조선 산업에는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한 일환으로서 계속적인 R&D 투자를 하여왔고, 특히 최근 선박 오염물 규제와 스마트 선박 보급 확대 등 조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조선 기자재업계도 발빠른 적응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2,400억 원이 들어가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과 울산이 공동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 울산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경주에는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 분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역사적인 진보를 이룬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자회사 매각을 공식 선언하면서 자회사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에어부산의 매각 여부에 지역 경제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206억 원의 영업이익과 20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 자회사로 아시아나는 44.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부도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강서구 심해공학 수조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일용직 근로자와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일주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